금, 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은 양의 금은 경금은 제일 먼저 소개할 때 철광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서의 금의 본성은 금의 속성은 종혁이라고 했어요. 종이라는 거는 쫓아가서 변화한다, 개혁한다 이런 의미의 종혁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물건으로 경금을 뭐에 비유하느냐? 저희가 이제 흙에서 파낸 철광석. 그걸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원재료, 원료, 원단. 그러면은 어떤 가공을 거쳐서 경금은 이제 인간이 의식주 생활에 활용할 그런 원재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 의식주에 활용할 원재료를 의미하는데 제일 쉽게는 철강석이라고 말하고 원재료라고 말하고 원료라고 한다면 많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료를 다 경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육업자들에게서는 고기, 경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의류업자들에게서는 원단, 가죽원단이나 이런 직물들을 원재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인간관계의 생활에 나아가서 경금은 어린이, 그 다음에 기초과학적인 것으로도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토에서 나옵니다. 되게 흙에서 캐낸다라고 하죠. 그래서 경금의 자질을 보려면 토의 품질을 살펴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에서 금이 나온다. 토에서 금이 나오면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금을 토에서 구해서 그리고 경금이니까 정화에 의해서 재련을 합니다. 재련을 하여 경금은 기물을 완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화에 의해서 도구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경금입니다. 그러면 이 정화의 불기운의 세기가 불이 간목의 인하를 받은 정화이면 불기운이 커서 토로 그 정화를 가두어서 불기운이 크면 아주 많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훌륭한 기물을 훌륭한 완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경금의 속성은 이렇게 종혁이고 어떤 것에 철광석을 가져다가 변형을 시키고 그리하여 축소시키죠. 커다란 쇳덩어리를 가져서 용광로에 녹여서 결국은 나온 물건은 굉장히 축소된 물건입니다. 그러면 그 축소를 통해서 당연히 견고해지죠. 견고해져서 사람의 생활에 쓰임이 됩니다. 되게 이제 목은 되게 키우고 확대되는 것이 중요한 반면 경금은 재련을 받아서 변형되고 축소되어 견고해지고 이것이 결국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경금들의 속성은 어떤 것을 변형하고 축소하여 견고하게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금의 속성들은 되게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다시 말하면 경금은 먼저 토에서 나와야 훌륭한 재료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도구나 완제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쓰임이 되는 물건이 되고 그리고 수를 보아야 이제 인정받아 쓰이고 인정을 받아 팔려 나가죠. 금생수해서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금이 토를 보면 또 달리 표현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샘솟는 샘물과도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금이 수를 보면 쓰임을 인정받아 사용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금이 만약에 토도 없고 화도 없으면 쓰임이 부족하고 또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가 없으면 쓰임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토가 없으면 우매하고 고집이 세고
화가 없으면 실력이 없고 발휘하지 못하고, 수가 없으면 그 실력이 있다 하여도 쓰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경금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경금을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금은 추나절, 봄, 여름에는 경금이 하는 역할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수원이 물이 나오는 원천, 샘물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금에서 물이 졸졸졸졸 새어나서 수생목, 목을 키우는 샘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경금은 봄에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너무도 무한하게 가지를 벌리면, 이 가지가 무성하면, 가지를 절제해 주지 않으면 이 사이로 태양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지요. 그래서 경금은 절지를 하고 이 사이에 습하고 이렇게 어둑어둑한 이런 기운에 바람을 넣어주어서 햇볕을 드나들게 하는 통풍의 역할을 합니다. 절지도 하고 바람을 불어서 청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춘하에 경금이 없으면 습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경금이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 청아하게 하기도 합니다. 습기를 제거해주죠. 경금은 추동에는 결과, 결실이라고 봅니다. 또 이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꽃이 맺히면 이 꽃이 나중엔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열매를 우리는 경금으로 봅니다. 결과, 결실, 이윤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추동에는 결과물, 과실, 결실, 이윤으로 보고, 추나절에는 나무를 키우는 데 기여하는 수원, 샘물, 또는 절지해주는 가위, 절지가위, 그리고 습한 기운을 없애주는 바람,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금은 일단은 한하고 냉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차갑고 싸늘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되게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좀 냉정하고 싸늘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토에서 나야 하고, 그리고 정화를 만나서 재련을 받아 훌륭한 기물을 만들어야 하고, 수가 있어서 그 쓰임을 인정받아 널리 그 상품이 퍼져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주를 써보겠습니다. 대운을 써보면 경대운, 기축. 자, 남자분이 신유년에 났으니까 음해해에 나서 역행입니다. 자, 이분은 사주에 경금이 유금이 있어서 일단 금왕합니다. 자질이 개척력이 있고 끈기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체의 에너지가 강인한 분이고, 거기에 신금, 유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금은 토에서 나야 된다고 했어요. 토에서 나야, 금이 토가 있어야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자질을 지녔다고 했는데, 사주 자체는 없지만 이렇게 초년대운에 기, 무기, 운이 옵니다. 이렇게 토, 생금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자질을 만들기 위해서 경금이니까 기토가, 무토가 상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경금이 상생을 받는다. 이것은 학문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됩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공부해서 자기 실력을 준비합니다. 이 사주를 보면 신금이 이렇게 3개나 있어서 신금이 왕이에요. 그러면 묘월이면 3월
3월이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벌리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가지가 벌리기 시작하면 이 가지를 경금은 절치를 하지만 신금은 이렇게 다 잘라버려서 나무를 꺾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가지를. 그런데 여기 있는 정화가 이 신금을 제지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정화의 기운은 어떠한가? 정화는 인묘목이 방합이고 또 해묘가 합을 하니 목이 천간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목을 약하다. 이사주의 목 기운이 약하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신신유해서 이 신금이 강해서 묘목을 다치게 할 수 있지만 정화가 이사주에서는 신금을 제지시켜 줍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이 이렇게 겁재를 제해주면 어디에 가든 이 겁재보다는 내가 경쟁에서 유리한 실력을 발휘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분은 무과의 급제에서 대장군을 지내신 분입니다. 공통보감 사주에 나오는 대장군이라는 벼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급금을 하는 것은 그냥 성비로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대개는 기술력이나 이 시대에서는 기술력, 엔지니어 또는 몸을 단련하는 신체 단련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장이 되기도 하고 신체 단련해서 이분의 경우는 대장이 되셨으니까 무과이신 거죠. 또 다른 사주를 써보겠습니다. 좀 땡겨서 쓸게요. 경호, 을류, 경자, 갑신.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젊은 여자분이세요. 20대. 대운을 써볼게요. 8, 18, 28. 갑신, 개미, 이모. 자, 이 분을 보면 여자분이 양의 해에 났으니까 역행입니다. 역행이고요. 사주가 6월에 났으니 근왕합니다. 근왕하고 또 이분도 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의 이론에 의하면 금은 토에서 나야 훌륭한 자질을 선천적인 자질을 가진다 했는데 이분은 그러면은 하는 일이 이 사람의 자체 구성에서 보면은 경금이 근왕하고 비견을 가졌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금생수를 해서 수생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운을 보시면 대운에서 8세 갑신 18세의 개미가 와요. 그러면 이 개미가 우리가 미토가 결실을 맺는 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토가 오고 개수가 천간에 와서 금생수를 왕성하게 하고 수생목을 하죠. 그래서 다시요. 금생수를 자기가 근화하니까 금생수를 잘하고 사실 수생목을 잘하고 그리고 목생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분은 금생수 수생목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육신으로 말하면 식상생재라고 표현해요. 식상생재는 자기의 재주를 발휘해서 이분은 아무래도 근왕하고 자기만의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18 개미 대운에 어린 여자분이 물론 서울에서 좋은 공대를 나왔습니다. 훌륭한 공대를 나왔고 어린 나이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사주가 이론대로 다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분만 해도 사주에 전혀 토가 없어요. 토가 없는데도 이분이 금생수 수생목 토운이 오고 금생수 수생목을 잘 하여서 변리사에 합격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변리사에 합격했다는 것은 옛날 말로 하면 과거 급제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금이 근황하고 금생수가 원활하고 수생목을 하면 이렇게 토가 없어도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과거급제에 해당하는 나라의 큰 시험에, 변리사 시험은 행시 못지않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런 시험에 붙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